오늘은 1억을 모으면 당신에게 벌어질 충격적인 변화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참고하는 뷰트랩이라는 사이트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1억 모으는 방법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1억을 모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루는 영상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면 공감도 되시고 도움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려고요. 저는 원래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꽤나 열심히,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걸 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 적당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연봉 한 4천이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냥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으니까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비정했거든요.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결국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음악적인 재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으면 그냥 어떤 형태로 음악을 했어도 잘 됐을 거고, 그래서 이런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엄청 재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재능이 하고 싶은 일이랑 겹칠 확률이 진짜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재능만으로는 한 번에 성공으로 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도움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투자라는 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재능을 남에게 빌려와야 된다. 레버리지 해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는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예술가가 오히려 돈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성공할 만한 충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도 돈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뭐 어떤 조각이나 유형의 결과물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도 결국 그걸 만들려면 또 그걸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순간부터 저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월급만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뭐 월급을 벌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큰 돈을 만져야 되고 그 큰 돈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이라는 거는 1억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가진 돈이 없으니까 1억 하면 되게 커 보여서 그렇게 설정하게 됐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저만의 시스템을 갖추게 됐지만 아이러니한 건 음악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렇지만 좋은 변화는 있었죠. 일단은 마포 신축 1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5년간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 연평균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인생에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됐고요. 잘 되진 않았지만 3년간 SNS를 많이 운영을 하고 음악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거는 그렇게 다른 짓을 열심히 했는데 본업을 더 잘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심자로 온라인에서 검색을 했을 때보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더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런 변화들 함께 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시작은 1억이었고요. 1억이 만든 변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신 분들이 있다면 1억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지 로드맵을 정리해놨거든요. 그거 바로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1억을 모으고 나서 저에게 생긴 변화들을 이제 조금씩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버는 대로 소비하는 게 가장 즐거웠거든요. 특히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을 되게 쉽게 사고 바꾸고 하는 것에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악 백날 해도 저런 장비 다른 친구들은 못 쓰는데 나는 쓴다? 라는 이상한 즐거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돈이 돈을 만든다는 구조를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돈으로 해야 하는 일이 생산, 창작, 저축이란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즐거워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돈을 모으고 그 돈이 만들어낸 돈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번 돈은 다 써도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음날 또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그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미세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됐지만 돈만 쫓지는 또 않게 돼요. 왜냐면은 그 돈이 만드는 안정감이 오히려 제 생각에 자유를 안겨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돈만 벌어야 되고 돈에 미치는 게 아니라 일의 가치를 새롭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내가 더 즐거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고마운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월급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의 자산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 내 일의 가치를 더 높게 사게 되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간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책임이라는 게 생겨서 같이 깨닫게 된 건데요. 단위 시간에 해놓은 일이 그 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걔가 부가적인 효과를 더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중요성은 그 일이 만드는 당장의 파급 효과보다는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돼서 다른 부가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레버리지 개념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 생활, 루틴을 좀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TV 보고 이런 거 제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즐깁니다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했던 일들이 내가 TV를 보는 동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되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즐거움, 저의 즐거움이라는 게 당장 즐거운 게 아니라 계속 즐거운 것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저의 투자도 당장 단타로 몇 퍼센트 벌었다, 얼마를 벌었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형태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방식도 당연히 변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니 일 내일 따지고 누가 새로운 일을 시키면 제가 그걸 왜 해야 되죠? 라는 식으로 되게 방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그 직장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전체를 소극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고 나오는 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1억을 모으고 1억을 더 불리는 시스템을 갖고 나가게 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았던 무언가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하기도 하고요. 되게 그냥 생각 없이 했던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성과를 낸다는 거는 뭔가 가려가지고 뭔가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뭐든 닥치는 대로 해보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 라는 식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왜냐면 뭔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사의 지적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정답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되게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부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극단까지 가면은 퇴근 후에도 뭔가 맞춰서 뭘 해야 될 것 같다. 회식 자리에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인간관계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성을 지키면서 닥치는 대로 뭔가를 해내는, 그렇게 하다 보면 꼭 내가 인간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존중해주고 심지어 존경해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는 좋은 변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급감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모든 일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본업에서도 성과가 나는 좋은 시너지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저런 앞에 얘기를 막 복잡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1억 모으는 게 자신감을 주는 거고요. 이 자신감과 패기가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고정 댓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모으는 방법 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남겨놨거든요. 그걸 일단 해보세요. 근데 웃긴 건 막상 시작하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가는 비결은 결국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했던 얘기인데요. 결국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질 않고요. 앞서가는 비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도울 거고 여러분들도 오늘 꼭 용기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